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 시절 233번째 이야기. 일병 시절 작은 추억들. 2. 좋아진 군대의 실체. 고참들은 입만 열면 군대 좋아졌다는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쫄병 생활할 때는 모든 것이 열악했는데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중대장이나 소대장들도 거의 말끝마다 좋아졌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들이 말하는 좋아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구타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휘계통을 통해 강력하게 구타를 금지하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일과를 마치고 소대장이 실시하는 결산 시간에 구타 금지는 단골 메뉴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구타를 대신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얼차려였습니다. 이 얼차려는 공식적으로 육군본부에서 권장하는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대 비치도서에는 얼차려의 실시와 방법이라는 교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범대로 얼차려가 실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범상의 얼차려 실시는 분대장급 이상 지휘계통에 의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고참에 의한 얼차려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군대 내에서 구타가 없어진 것일까? 내가 고참들의 졸병 시절을 직접 보지 못하여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때나 이제나 구타는 여전히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구타가 없어졌다기보다 구타로 인한 사건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사실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군기 확립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었고 구타나 얼차려는 군기 확립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타 금지는 거의 구호 수준이었고 구타가 표면적으로 사건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난 1981년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맞은 매와 주먹질은 이루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에게 맞은 매를 다 합친 것보다 몇 배 더 많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타가 줄어들었다고 하니 억울하기만 합니다. 그 다음 좋아진 것으로 피복과 먹는 것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국가 경제력이 커지고 발전했기 때문에 1970년대에 비해 좋아졌으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우리들 현실은 열악한 보급품에 먹을 것은 풍족하지 못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좋은 것이 나오면 상급부대와 고참들에게 우선 배분되기 때문에 소총중대 졸병들은 어차피 헌것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자대에 와서 받은 전투복과 군화 등이 모두 헌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옷 입은 것만 보면 헌옷 입은 졸병이 고참 같아 보이고 새 옷 입은 고참이 신병 같아 보였습니다. 먹을 것이 좋아졌다는 말도 실상을 보면 헛된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식당에서 고깃국이 나와도 가서 받아보면 고기는 어디 가고 국물에 기름만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나오는 날 소위 왕건이로 통하는 고기의 한 조각이라도 제대로 걸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닭튀김이 나와서 기대를 잔뜩 하고 갔는데 튀김옷만 두툼하고 속에는 살점도 거의 없는 뼈다귀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먹고 나서 돌아서면 배가 고팠고 특히 야전에 나가면 식사량은 평소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야전에서 고픈 배를 끌어안고 힘든 훈련을 하다 보니 주변의 농작물을 절취해 먹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구의 농작물 절반은 군인들 것이라고 우리들은 공공연히 말하곤 했었지요. 굳이 좋아진 것을 꼽으라면 담배를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필터가 없는 화랑담배가 나왔는데 1981년 8월 15일 광복절부터 필터 달린 화랑담배가 배급되었습니다. 그러더니
1982년 1월 1일부터는 화랑담배가 사라지고 민간인들이 피우는 한산도라는 담배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배가 아무리 좋아져도 나처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양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담배 문제는 금연자에게는 사탕을 대체 지급하다가 훗날에는 돈으로 지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좋아졌다는 것이 내무생활의 편의시설들입니다. 우선 내무반에 컬러 TV가 보급되었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전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고참들의 전유물이지 우리가 채널 한 번 돌릴 수 없고 편히 앉아 방송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졸병들은 강원도 산속이라 방송이 잘 잡히지 않아 안테나를 산 높이 세우고 부스터를 다느라 밤중에 민간인 집에 가서 안테나와 부스터를 훔쳐오기도 했습니다. 좋아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더 빡세진 것이 교육훈련이었습니다. 유신공화국 시절에는 방어위주의 전술이었다는데 신군부가 정권을 잡고 오공 정권이 들어선 뒤 공격위주의 전술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투 체력으로 실시하는 태권도도 방어 위주라 하여 공격적인 특공무술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팀 스피리트 훈련을 앞두고 스파르타식 교육을 연일 주창하고 엄청난 행군과 전술 훈련을 강화하고 있기에 우리들의 일상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훈련 구호까지 훈련은 무자비하게로 바꾸고 매일 교육 집합과 해산 시에 한 번씩 복창토록 하니 정말 마음까지 무자비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도 날마다 좋아졌다고 강조하니 이것도 일종의 세뇌 교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